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가 우리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죠. 아마 카톡과 문자가 이제는 통화보다 더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애에도 마찬가지로 카톡으로 썸을 타고 또 카톡으로 서로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아마 문자이자 카톡일 겁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카톡 엄청 많이 쓰죠. 그럼 카톡은 표정이나 말투나 그리고 억양이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진짜 의도를 사실은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해도 많이 하죠, 카톡으로. 그럼 연애에서 카톡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의도를 알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선톡을 합니다. 선톡은 먼저 톡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어떤 목적 없이 나에게 먼저 톡을 딱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내요? 뭐 하세요? 이렇게 선톡을 보내온다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주 카톡을 보낼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주 나에게 카톡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좀 사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요, 바로바로 답을 합니다. 요즘에는 좀 밀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천천히 일부러 늦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톡을 보냈을 때 대체적으로 빨리 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의 상황을 자주자주 업데이트해서 톡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 나 지금 이제 회사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나 이제 점심 끝나고 어디 거래처에 가려고 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황을 자주자주 카톡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끌고 싶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바쁜 상황에도 내가 톡을 보내면 바로 답을 해줍니다. 바빠서 톡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만큼의 마음과 열정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길고 자세히 보냅니다. 사실 카톡을 보내는 것도 다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짧게만 카톡을 보낸다면, 응, 알았어, 오케이, 이따 봐, 잘 자, 이렇게 짧게 상대가 나에게 답을 한다면 성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에게 관심 있는 상대는요, 내가 바로 답하지 않거나 카톡을 자주 하지 않는 걸 바로바로 눈치챕니다.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카톡을 쓸 때 되게 귀엽게 그리고 애교스럽게 씁니다. 그래서 용 이런 거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카톡으로도 애교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다양한 이모티콘을 아주 많이 보냅니다. 내 감정 표현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을 때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예요. 이모티콘이나 우리 눈썹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그 글자 자체에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이해하기가. 근데 이모티콘을 보낸다는 건 그만큼 내 감정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 카톡으로 그 사람이 농담을 잘하거나 나를 놀린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11번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음악,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좋은 글을 아마 보내줄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감정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 사람도 좋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12번째, 카톡으로 칭찬을 할 겁니다. 역시 칭찬은 그 관심에 그리고 좋아함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준다면 확실하게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꼭 알아차리시기를. 13번째,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요, 특히 여자들은요, 카톡으로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꼬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남자의 어떤 외모를 칭찬한다든지, 그 사람이 뭘 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주말은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물어본다면 이 여자는 분명히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고요. 이 남자를 꼬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14번째,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꼭 개인적인 걸 물어봅니다.
특히 뭐 사귀는 사람이 있냐,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냐, 나의 러브 라이프에 대해서 상대가 물어본다면 분명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15번째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의 셀카 사진을 보낼 겁니다. 자기의 이쁘고 멋있는 모습을 상대가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16번째, 자꾸 어디를 가자고 합니다. 우리 어느 식당을 가자, 어디 맛집에 가자, 어디 카페가 좋다는, 어디 영화를 보러 가자, 자꾸 어디를 가자고 한다면 당연히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시겠죠. 다음에 이라는 말을 자주 쓸 겁니다. 우리 다음에 이 말을 그 사람이 자주 쓴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아주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18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밤에 카톡을 보낸다면, 그녀가 나에게 밤에 카톡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밤에 이렇게 무드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카톡을 보낸다는 건 지금 그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번째, 카톡으로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상황,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그 사람 또는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행동이 말을 통해서 또는 문자나 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나에게 보내는 카톡, 그리고 카톡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태도에서 충분히 저는 그 사람의 마인드와 또 그 사람의 인성을 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카톡을 보내는 시간도 다 우리의 아까운 시간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가볍게 장난으로 그냥 시간 때우는 심심한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는 굉장히 아깝겠죠. 카톡으로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데 만약에 그거를 캐치하지 못해서 흘러 넘긴다면 또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거예요. 카톡으로만 서로 그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카톡으로 아무리 뭐 자기의 감정, 뭐 자기의 생각 이런 걸 아무리 내비쳐줘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카톡으로만 소통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좀 의심해봐야 될 일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게 정상적인 연애입니다. 그래서 카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매너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느껴진다면 그런 사람은 꼭 만나서 한번 좋은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할게요. 바이. 니즈 카페 가입한 지 2달 넘었는데 줌 참석은 2번째예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데 이걸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게 참 후회가 되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뭐 제가 원하는 뭐 이상형의 그 나이 차이에 대해서 그 고정관념을 없고 그냥 그 이성이 어느 분이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더 알게 되고 재밌어요. 더 시간을 만들어서 참석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서로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예, 저한테는 좀 신선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매력적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예, 혼이 팔렸나 봐요. 네. 좋은 현상인 거죠? 네. 리즈님, 정말 감사드려요. 멋진 분들만 저한테 이렇게 항상 매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그 외국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부러운 점도 많았고 저도 나가서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대를 좀 못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좀 유쾌하고 재미있었어요. 네. 기대가 돼요, 앞으로가.
뭐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고 또 그동안 아팠던 기억들 잊어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